사발만 두 번 막 달려왔습니다. 기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녕하세요. 딸기의 고작 논산시장 3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황명선입니다. 예, 논산도 덥죠? 무척 덥습니다. 무척. 예.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저 LH 이른바 그 순살 아파트,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논란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말고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혜령 대변인 먼저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저희 측에서는 윤재욱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전에 한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긴급간담회. 네, 그래서 긴급간담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결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에 뭐 LH 전현직 직원들이 뭐 땅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철근 누락 사태도 저희가 뭐 이 땅 투기와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뭐 과거에 이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 투기, 이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좀 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문 정부에서 어떤 주택 건설 관리 정책 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정부 시절에 그러면 뭐 국토교통부나 LH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게 되면 조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이 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황명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 정부 탓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빼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아파트나 다리 같은 경우를 보면 설계와 시공과 감리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이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 속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LH 퇴직자들이 이런 문제의 설계와 감리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공공기관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영역까지, 아파트나 다리까지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될 그런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정부 탓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광주의 7명의 사상자 아파트 붕괴와 관련돼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부실 공사 방지법이 지금 13개의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만 처리가 제대로 됐어도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전 정부 탓, 철근, 뭐 시공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 대한 이런 이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네. 전 정부 탓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황명선 대변인 저희가 얘기합니다. 전 정부 탓이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 아파트의 어떤 철근들이 누락된 그런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전 정부에서의 어떤 건설과 관련된 이런 관리 정책들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이것은 왜 문정부 때 이게 나왔는지 저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네. 한마디 짧게 굉장히 이게 하시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혜령 대변인도 이 인식에 대한 태도가 계속 결국은 뭐 전 정부 탓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 정부의 탓. 네.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뭐 저기 이 땅 투기 이런 문제로 또 결국 귀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 투기 죄송합니다. 결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광주에서 아파트 자. 부실공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땅 죄송합니다. 제가 한 투기까지 말씀을 얘기하면 드리겠습니다. 전 너무 과거로 정부의 땅 올라가니까. 투기라든지 이런 그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 정부의 오늘 각 나온 기관에 뉴스라서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르게 그래서 될 저희가 테니까. 이 정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이어서 또 양이원영 의원이 또 SNS 글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령 대변인? 참 한 분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지금 이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 하고 오신 혁신위원장이신데 혁신위원장이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게 되네요. 두 분 다 그 자격을 조금 의심케 하는 그런 요번에 좀 태도를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 좀 말을 무게 있게 조심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민주당에도 큰 파장을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장애인 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상기가 되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 약간 사과의 그런 멘트를 좀 했었고요. 박광원 원내대변인이 원내대표가 오늘 또 한마디 했어요. 뭐 다소 이 앞뒤를 보면 뭐 충분히 뭐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폄훼 발언 이야기는 아니었죠. 다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을 표명을 했고 다만 저는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들은 말을 좀 무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대별 갈라치기, 이 계층별 이런 형태의 정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좀 무겁게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하여튼 민주당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은 삼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제 취지는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취지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비춰지기를 이제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여러 번 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혜령 대변인? 글쎄요, 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김은경 위원장께서 뭐 이제 교수 또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금융감독원에 계시기도 하셨는데 뭐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데서 정무적 감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 소양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이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금 수석 최고위원까지 나서셔서 그 김은경 위원장 두둔하고 뭐 또 혁신위 대변인까지 지금 나서서 어떤 뭐 사과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이원영 의원까지 여기 이제 덧붙였는데 뭐 그 민주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안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뭐 김은경 위원장 에 대해서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본 분들은 뭐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단도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보다는 뭐 나라나 또 국민을 걱정하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들이 크지 않아서 정무력감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네. 바로 사과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 발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새롭게 뭐 얘기 나온 거 좀 김현영 대변인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 당 뭐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아는 것이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래도 다만은- 여의도 정가에 네. 많이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이 대표의 뭐 핵심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 이제 이미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대표 그러니까 내 얼굴로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누구한테 핵심 들었어요? 관계자가 아니 이거는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그 핵심 관계자라는 그러니까 장성철 씨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어떤 하거든요. 장성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 또 후임의 뭐 정청래 최고위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또 그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본데 이분께서 뭐 12월에는 더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저희로서는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켜봐야죠. 뭐, 뭐 우리 당 일인데 그 실질적으로 장성철 씨의 그 말 한마디가 뭐 국민의힘 인사 입에서 나온 그 10월 퇴진설 마치 여기 핵심은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 전설 막 그런 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당대표가 잘리고 대통령 입맛에 치르는 국힘과 우리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 당원은 100만이 넘는 거대한 우리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당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어제는 정청래 최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다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다 소설이다. 네.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 혁신위 검찰 영장이 변수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이 이런 얘기를 또 아예 얼토당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민주당 아닌데 서로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160여 분의 그 국회의원이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당내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분명합니다. 뭐 안민석 의원 개인의 뭐 그 평가라고 저는 봐줘요. 네. 네. 그러나 뭐 저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민주당은 지금 치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쨌든 영장 청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사퇴를 아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거취가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근데 대변인께서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집권당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도야 안 뭐 저기 보십니까? 소설 뇌피셜 뭐 뉴스를 이런 좀 보십시오. 김현영 대변인이 그 뉴스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오늘 알 겁니다. 그러면은 네. 자 이재명 지금 이 15일까지 이제 회기가 열리지 않고 16일부터 이제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건이라든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언제쯤 할 거로 보세요, 김현영 대변인? 글쎄 8월 국회가 이제 16일에 예, 시작이 시작한다면서요? 되니까요. 그때 영장을 뭐 회기 청구한다면은 시작되면 네. 황 대변인은 네. 지금 뭐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지금 체포 영장을 비회기 때 지금 뭐 유례 청구가 없이 됐죠. 예, 헌정사상 유례 없이 지금 했거든요. 모레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4일 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이 한 번 됐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핵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증거도 없는데 법무부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할 내용들이 뻔할 텐데 그렇게 들어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안 칠 것 같다. 아니 국회에서 부결된 게 근데 왜 윤석열 정부 탓이신가요? 아니 네. 지금 그렇게 법무부에서 저기 말씀하셔가지고 체포영장을 다시 지금. 저기 들어왔을 때 네네네. 법원에서 네네. 국회 차원의 의견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무리하게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저의 전망이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두 분 다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첫 번째 회동도 있었는데 뭐 보도는 됐었는데요. 뭐 좀 더 알려진 얘기 좀 없어요? 그 뭐 두 분이 이야기를 해서 뭐 비공개로 있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없죠. 다만 당의 단합과 혁신 네. 두 가지를 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자. 뭐 이런 전체적인 총론적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네. 아주 마음을 담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이 긴장감이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통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당내 역할로는 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오늘 뭐 댓글 의혹도 해서 지금 카카오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2년 전에 그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측에 좀 그 부정적인 뭐 댓글을 뭐 쓰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뉴스거든요. 그래요? 아마. 예. 좀 못 봤는데 지금 그런 한 기사? 몇 분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또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검찰이 카카오 네. 톡을 압수수색하고 네, 있다고요 네, 지금? 네, 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네. 이야기인데 네. 지금 저도 저게 처음 기사가 이제 듣는-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이 부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재명, 이낙연 두 계파 간의 어떤 또 갈등이 국면으로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아직 이 기사는 못 봤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 이 기사 확인하고 아, 낫네요. 이후에.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경찰이군요. 이낙연 캠프 댓글 조작 의혹 카카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 고발의 주체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게 있어야 이게 살펴볼 수 있죠. 예, 예.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의 주체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워낙 뜨거운 이슈라 좀 두 분의 의견 좀 더 들어볼게요. 정치권에서 지금 신혼부부에 대해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저는 뭐 갑작스럽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죠. 혜택을 볼 계층이 얼마나 될지 아직 정확한 분석도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층 간의 상실감이 그리고 소외감이 더 커질 우려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왜 이런 안을 추진한다고 보세요? 결국 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출생에 대한 문제를 뭐 결혼 안 해가지고 증여세를 더 이렇게 그 확대해 준다고 해서 결혼을 더 하고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아니겠어요? 이걸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하면은 이제 3억 원인데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결혼 문화들이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들이 네.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만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네. 김혜령 대변인은? 결혼을 원하는 그 젊은 세대의 이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인데 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원이 넘고 1인당 결혼 비용이 평균 5,19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이 사실 물론 이제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이야 뭐 그 부모님들의 그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을 보면 일정 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초부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초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데 초부자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기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제 한도 5천만 원도 10년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좀 잠재적 탈세자로 그런 몰아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그 신혼부부에 대한 3억 증여세 면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말씀하실래요? 저는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살림을 챙기고 어느 부분에 집중하며 살피고 어느 계층을 보살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현재 수출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수입 피해로 고통받는 어려운 농민, 서민들을 위한 추경도 지금 돈 없어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세도 25%에서 한 50조 정도 지금 세수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적인 감세 정책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뭐 세수 얘기하니까 오늘 경제 뉴스로 지금 계속 기사 나오는 게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수 40조가 자, 작년 대비 빵꾸가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저희 그 세수 결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들 여쭤보시는데요. 뭐 세수 결손 대책은 대책대로 또 감세할 것은 감세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이라 하나 세수 부족도 물어봤고요. 문재인 정부 탓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하면 안 오늘 한 줄 평을 할 건데 제가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앞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철근 빼먹은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걸 방지하자는 이른바 부실공사 방지법이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부실공사 방지법을 잠재고 있는 국회에다 대고 한 줄 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 자,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밥값 하세요. 너무 행복해 웃어. 좋았답니다. 행복해서 웃는데요. 예. 이어서 김현영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좀 신속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 정신 차리세요. 너무 행복해 웃어. 네, 행복해서 웃겠답니다. 한 줄 평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좀 원해라서 그러시죠. 예. 내년에 다들 생각 있으십니까? 도전합니까? 네? 글쎄 저는 일단은 제 일이 짧게 지금 현재 해주세요, 너무 짧게.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고 일단은, 나중에 네. 예. 황 대변인. 저는 도전 지금 논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산계룡 금산에서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파벌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